fill my ears to make them go blushing red. I don't know how you do it, it's just the way you lay them out. It's a poem for my heart. 안녕하십니까. 보고서 검토 기술 저자 겸 비즈니스 글쓰기 전문 강사 김철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고서 작성과 검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쓰기 힘드시죠? 예, 보고서 일단 쓰면 어디까지 갑니까? 과장님 거쳐서, 팀장님 거쳐서, 이사님, 상무님, 사장님, 그룹이라면 회장님까지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오전에 뭐 했다고 이렇게 피곤하지? 예, 출근했습니다. 출근만 하면 이상하게 피곤하죠. 퇴근하려고 하는데 상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 연애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해야지. 여태 퇴근 안 하고 뭐 해? 예, 왜 퇴근 못 하죠? 예, 상사가 시킨 일 때문에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보고 했더니 보고만 있네. 많은 상사들이 보고서 검토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잘해서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지만 보고서 검토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만약 보고서를 잘 검토할 수 있으면 보고서 작성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보고서 검토법을 동시에 배워서 보고서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비즈니스와 보고서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은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가 문제를 인식해야 하죠.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 즉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중요한지 인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 해결을 안 하고 기각하거나 보류합니다. 문제를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 그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문제 해결을 지시하죠. 부하 직원에게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순간 부하 직원에게는 목적이 생깁니다. 지시받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목적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받은 내용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조사하느냐 하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죠. 그 문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하나의 문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핵심 문제점을 찾으면 다시 분석을 합니다. 핵심 문제점을 찾아서 분석을 하면 우리는 핵심 원인 또는 그 문제가 일어난 핵심 이유를 알 수 있죠. 핵심 원인과 핵심 이유를 알면 이제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해결안을
도출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 또는 방안이 도출되는 거죠. 전략과 방안이 도출되면 기획을 합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전략과 방안이 서면 사람을 움직여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과업이 나옵니다. 과업 지시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과업이 나오면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일을 관리를 해야겠죠.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죠. 과업의 계획을 하면 비로소 땡땡 계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영업의 기획하면 영업 계획이 나오죠. 생산의 계획하면 생산 계획이 나옵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실행을 하고 실행한 결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과 자체는 무언가를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상 가동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하는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는 무언가를 변화를 시킵니다. 직원이나 고객이나 그 변화를 하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대 효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과가 나온 데에서 모든 기대한 효과들이 다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한 것보다 못한 효과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불만족이 생기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다시 인식을 거쳐서 의사결정자가 해결을 지시하고 목적이 되고 문제점이 되고 원인, 전략, 과업, 계획, 성과 이렇게 계속 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죠. 우리가 끊임없이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반복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보고서는 전략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어떤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로, 문서로 작성을 하죠. 그것이 바로 보고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누군가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항상 검토하는 사람이 있죠. 사장님이 지시하셨으면 중간에 팀장이나 사업부장, 본부장, 임원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검토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자에게 다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비즈니스와 보고서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있는데요. 왼쪽 방향으로 도는 것은 so what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에서 어쩌라고, so what, 결론이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목적을 얘기하고요. 그 목적을 얘기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물으면 문제점은 이겁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 문제점 그래서 어떡할 거야? 라고 하면 원인과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과 이유 충분히 듣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전략 방안, 어쩌라고요? 과업, 어쩌라고요? 계획 이렇게 나갑니다. 반대의 경우는요. why so입니다. 왜 그렇지예요. 이것은 근거입니다. 이를테면 문제가 일어난 이유, 원인, 왜 그렇지? 라고 물으면 기대 효과가 불만족스러웠어죠. 기대 효과는 왜 그렇게 나왔느냐? 성과 때문에요. 성과는 왜 그렇게 나왔느냐? 계획 때문에요. 계획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왜 그러냐? 과업이 잘못된 거죠. 과업이 잘 됐다면 왜 그러냐? 전략 방안을 잘 수립한 거죠. 이렇게 해서 왼쪽 밑으로는 so what, 오른쪽 밑으로는 why so가 돼서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비즈니스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고요. 보고서 자체는 비즈니스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역량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작성력, 보고서 작성력이라고 흔히 퉁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자가 어떤 목적에 대해서 가지고 해결을 지시했을 때
즉 의사결정자가 문제를 인식해서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 상사가 지시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상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고 그 이면에는 어떤 불만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이 문해력이 기반이 되어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목적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는 조사를 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조사력입니다. 인터넷을 찾든 사람을 만나든 기본적인 데이터들, 기본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는 분석력입니다. 여러 문제점 중에서 핵심 문제점을 찾아서 핵심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분석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핵심 원인과 이유에서 해결안을 도출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전략과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참신한 전략, 참신한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창의력이 필요하죠. 전략과 방안에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과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흔히 기획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기획력이란 전략에서 과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행력은 과업에서 계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사람들이 계획대로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전략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계획을 작성했으면 그것을 보고서에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표현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전달을 해야겠죠. 바로 위에 팀장, 바로 위에 사업부장, 바로 위에 임원에게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전달력이 필요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보고를 받을 때는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검토하는 사람은 검토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검토하는 사람이 처음 의사결정을 내린 사장님이나 어떤 회장님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력입니다. 이렇게 문해력, 조사력, 분석력, 창의력, 기획력, 실행력, 표현력, 전달력, 정치력, 이 10가지 힘이 바로 보고력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해서 보고한 대로 일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죠. 오늘은 저와 함께는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력, 두 번째는 전달력, 세 번째는 검토력, 네 번째는 정치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검토 기술 첫 번째 표현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표현력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의도를 전략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공장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에 전국에 여러 공장이 있는데요. 한 공장에 공장장님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많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한 3줄 정도 작성합니다. 그러면 다른 공장도 있겠죠. A공장, 2공장, 3공장 이런 식으로 각 공장에서 한 3줄 정도 중요한 보고권을 작성해서 회장님한테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번에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하네요. 공장이 좀 노후화가 돼서 연료 스팀 배관이 많이 녹도 쓰이고 고장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료 배관은 번개를 맞으면 화재 발생이 가능. 스팀 배관은 압력 과다 시 폭발 우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본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장의 배관, 요거 배관의 설비를 교체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하는 문서죠. 자, 그래서 이 공장장님이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올렸는데 안 된답니다. 본사에서 예산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아무리 보고를 해도 위에서는 꿈쩍도 안 하더라. 이러다 큰 사고 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공장장님, 표현에는 의도가 담겨야 됩니다. 의도는 여러 가지 의도에 따라서 표현 방식은 또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한번 볼까요? X축은 표현의 정도입니다. 왼쪽은 옹졸한 표현, 오른쪽은 과격한 표현이에요. 세로축은 위쪽은 발생 가능성 높음, 아래쪽은 발생 가능성 낮음입니다. 그러니까 X축 표현의 정도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는 표현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1번, 온건한 표현이면서 발생 가능성이 낮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그러니까 연료 배관, 스팀 배관이 지금 위험한데 온건하게 표현하고 사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을 때 보통 화재 발생 가능 또는 폭발 우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요, 절대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화재 발생 가능, 폭발 우려가 아니고요,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게 표현하죠. 화재 가능성 농후, 폭발 임박. 자, 이렇게 하면 본사에서 조금 뜨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온건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산 배정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조금 표현을 과격하게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화재 시 생산 정면 중단. 그렇죠? 본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생산입니다. 생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묵과 시 책임 따를 것. 아, 이거 공장에서는 충분히 보고를 했다 이거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이라고요? 본사 책임이라는 거죠.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과격한 표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보고서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화재 시 공장 초토화. 더 강하게 한번 나가볼까요? 예, 대폭발로 오너 구속 확시. 오너가 구속이 된대요. 오너 구속. 이렇게 하면 본사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린 보고서를 쓸 때는 온건하고 발생 가능성이 낮을 때부터 씁니다. 화재 발생이 가능하고 폭발 우려가 있다부터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계속 똑같은 표현으로 보고에서는 절대 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담는 단어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 초토화, 대폭발, 오너 구속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보고서는 단순히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하는 사람의 의도가 표현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능성이 아주 낮을 때 우리는 뭐뭐 하다고 볼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때는 뭐뭐 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20%? 30%?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50% 정도 된다고 하면 뭐뭐 하다고 볼 수 있다겠죠. 가능성을 더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다고 보여진다. 더 높여볼까요? 뭐뭐 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어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톤이라고 합니다. 톤앤매너의 톤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조 또는 논조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조나 논조에 따라서 톤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도 달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긍정 표현인데요, 부정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뭐 하지 않다고 안 볼지도 모른다. 이거 무슨 말이죠? 약간 애매한 말입니다. 언론 기사에서 조금 나오는 말들이죠. 뭐뭐 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근데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뭐뭐 하지 않다고 보기 힘들다. 뭐뭐 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뭐 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뭐뭐 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뭐뭐 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있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금 더 확실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선진국 전문가는 뭐뭐 하다고 본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대중은 모두 뭐뭐 하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부정이나 다른 방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 방식, 즉 매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더라도 톤과 매너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나의 의도를 가지고 적절한 톤 앤 매너의 단어를 선택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팀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즉 당면 이슈, 지금 이 팀이 당면한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신제품에 대한 고객 문의와 요청이 빗발침. 아마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 신제품에 대해서 고객 문의나 요청 이런 것이 계속 전화로 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전화를 누가 받나요? 개발팀이 받습니다. 이 신제품을 개발한 팀이요. 그 개발팀이 고객 응대, 고객 전화나 이메일 이런 데 응대를 하느라고 본업을 못합니다. 개발 업무를 못해요. 하루 종일 전화 받고 하루 종일 이메일에 응답하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객 대응을 전담할 조직이, 고객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겠다.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사실일 뿐입니다. 팩트죠. 그런데 세 번째는 주장이죠. 세 번째 주장에서 의도는 뭡니까? 개발팀 너무 바쁘니까 고객 대응 전담 조직 따로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그런데 단어를 필요함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필요함이라고 쓰시겠습니까? 필요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유사어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다, 기요하다, 요긴하다, 절실하다. 인터넷 포털에 어학사전에 보시면 비슷한 유의어, 반대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말 말고도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개발팀장, 지금 여러분 팀, 바빠 죽겠는 여러분 팀이 개발팀이고 여러분이 그 개발팀의 팀장님이면 여러분은 필요하다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단어 중에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쓰시겠습니까? 제가 개발팀장이면 저는 절실, 절박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단어는 누가 쓰느냐? 개발팀이 아니고요. 전략기획팀 이런 데 썼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여러 팀들을 보니 개발팀이 너무 힘이 든 것 같아. 그래서 고객 대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때 그때는 필요하다고 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개발팀장이면 필요하다라고 쓰시겠습니까? 개발팀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위에서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팀장으로서 최대한의 어필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겠죠. 그게 이를테면 절실 또는 절박 이런 단어일 겁니다. 우리 베스트셀러 언어의 온도 아시죠? 언어의 온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바로 표지에 써 있습니다.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에는 나름의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의미를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일물일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죠. 하지만 의도를 바꿀 수는 있죠. 대부분 부하 직원들은 의미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의도 없이 또는 의도를 모르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의미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의도죠. 보고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해내야 됩니다.
그림으로도 의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표지에 그림 하나 넣을 때도 의도가 있죠. 자, 전사 워크샵 계획서 바탕 그림으로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어떤 워크샵이 될 것 같습니까?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새로운 무언가 도전하는 워크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사 워크샵 계획서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고 그림만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워크샵 같나요? 되게 재밌고 활기차고 음악과 함께 즐기는 워크숍, 그런 느낌이 드시겠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왠지 힐링하러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힐링 워크숍 같은 느낌이네요. 이 그림 어떻습니까? 왠지 가기 싫죠? 이번 워크숍 굉장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제목이지만 똑같은 전사 워크숍 계획서라고 썼지만 배경 그림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보고서를 어떻게 처음에 인식할지도 달라지는 거죠. 표현력입니다. 의도를 전략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는요, 포탈 어학사전에서 유의어를 모두 찾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표현을 썼을 때 그 표현과 비슷한 글자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탈 어학사전에는 비슷한 단어들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가지고 XY 좌표의 톤 앤 매너로 배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듣기에 분명한 다른 의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도를 전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